제로 웨이스트 샵을 아시나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의 1일 플라스틱 배출량만 848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는 동물들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사람들이 녹색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간단히 말하면 쓰레기가 덜 발생하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소개하는 상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죠. 먼저 자원회수 거점 센터로서 병뚜껑, 우유팩 등 분리수거가 어려운 재활용품을 대신 모아 리사이클링 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실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각종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고 리필 스테이션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없이도 세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3곳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동구의 송푸어스, 두 번째는 서초구의 덕분에, 세 번째는 동작구의 플라프리입니다. 그럼 제로 웨이스트 샵 사장님들의 이야기 지금 들으러 가볼까요? 저희는 작년 6월에 이제 오픈한 제로웨이스트 샵이면서 기업 카페고요. 이름은 지구를 위한 노래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가게를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동네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비건과 제로웨이스트를 동시에 지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물품이나 식료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름을 덕분에라고 한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사랑과 실천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 덕분에 사랑 예자를 이제 쓰게 됐고, 요새 아무래도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플라프리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들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이 워낙 많은데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보도 없고 보실 수가 없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에만 한해서 좀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 오히려 이런 작은 상점이 좀 있으면 좀 오히려 일반 분들한테도 좀 다양한 대체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원 회수 거점 센터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픈한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5년 전쯤에 저희 엄마가 또 암 진단 받으셔가지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엄마의 생활을 같이 바꿔나가는 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용품들, 세제들, 그리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저희 대표님은 화학을 전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저는 이제 육아를 시작하면서 육아 제품을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더 이상 이거를 개개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원래는 이제 주얼리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하면서 개인 공방 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그 방금 말씀하셨던 애니 레너드의 그 물건 이야기 책을 읽어보고 생산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생산자로서 좀 더 환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자연 소재 인지, 그리고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생분해 가능한 성분인지. 저희는 국산도 중요하고 저희는 해외에서도 왜냐면 한국에 없으니까 해외 것까지도 보면서 품질 좋은 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품 생산부터 폐기 처리하는 과정을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폐기 처리까지 이게 친환경적인 건지 지속 가능한 상품인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무포장이나 최소 포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택배 발송이나 뭐 그런 유통 문제도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저희도 주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최대한 한 번에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물건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유튜브 환경영화제를 통해서 유튜브로 이제 배우게 된 꼬리님의 태비암 워크샵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흙이 된다라는 이 연결이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흙이 되는 그 중간 과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작년에는 유치원에서도 제가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배워가셔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퇴비화시킨 흙에 이제 식물을 심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연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서 오셨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지? 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왔어요. 저희는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쓴 글들이 누구한테는 되게 너무 감사했고 아이랑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DM 보내주거나 메시지 주면은 너무 이제 보람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점의 개념으로 물건을 팔려고 오픈했던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목표를 세웠던 건데 이제 특히나 옆에 가까이 시장도 있고 해서 좀 시장 장바구니 사용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도로변의 쓰레기 문제나 이제 분리수거 문제도 굉장히 좀 여기는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데 좀 일조는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이 가게를 통해서 저랑 비슷한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일상에서 저처럼 외롭게 제로웨이스트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채식 실천을 하고 계시는 손님들을 만나면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반가워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제 덜 외로워지고 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회사들에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필 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벌크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그런 걸 아셔가지고 그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기업들도 변하고 있구나. 저희가 저희 자원회수 거점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에 이제 그 약간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유팩을 정말 정갈하게 깨끗하게 씻어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모아오시고 그리고 일부러 모으셨다고 어디 줄 데가 없는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갖고 오셨을 때 솔직히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알려주는 게 저희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단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고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 물건을 파는 공간이었던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들을 이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공간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웨이스트 샵 자체는 결국에 물건 판매가 아니라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좀 정보 제공도 하고 이제 교육이나 약간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아직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매뉴얼이 사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아마 이제 연말쯤 되면 개인 용기를 쓰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세제를 개인 이런 용기에 쓰면 안 되고 무조건 그 해당 회사에 대한 있는 패키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용기를 사서 그 용기를 그럼 계속 또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퀘스천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개인 용기를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리필 스테이션의 좀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약간 퀘스천이 돼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들이랑 이제 같이 연합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좀 제한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포장에 대한 개념이나 유통 문제 때문에 리필샵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건데 이 법 제한이 좀 많아서 이 리필에 대한 좀 제한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기도 어렵고 되게 난해한 경우도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게 환경에 대한 지식 같아요.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실천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좀 없으면 사실 되게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게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내가 뭔가 대의적으로라도 무슨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또 하셔야 돼요. 레이첼 카스는 60년 전 모든 생명체와 꽃들이 사라져버린 침묵의 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경고는 유효합니다. 이미 봄과 가을은 짧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의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지구란 무엇인가요? 집이요. 사랑하는 집.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문을 다 열었는데 앞에 쓰레기가 이만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절대 못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지구란 사실 과분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게 지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좀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구와 이 공기와 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나에게는 굉장히 과분하고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닉네임이 도읍이에요. 도시미생물. 사람도 생태계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나와 지구는 연결돼 있고 내가 지구를 해치면 그건 결국 자살행위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